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그냥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요즘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거 뭐 행태라고 해야 될까, 행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날이 갈수록 좀 이게 심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를 지금 사실 위원장 할 짬밥이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네네. 지금 이제 본인의 선수조차도 망각하고 지금 체면 다 내려놓고 네네. 법사위원장 한번 맡아보자 해서 지금 무격다짐식으로 밀어넣기 해서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전례 없던 법사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전에 없던 법사위원장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복 입은 대한민국 군인들을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그러니까요. 네. 정청래 안 갔더라고요. 안 갔죠. 네. 갈 수가 없죠, 이 사람. 아, 그렇죠. 그때. 이런 사람은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감히 육군 장성들 제복 입은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분들 이 TV 앞에 놓고 카메라 앞에 놓고 윽박을 지르고 밖에 나가서 10분 있으세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 것인가, 굉장히 불편함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본질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문제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네.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대학생 때부터요, 나는 대통령이 꿈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기 꿈이 대통령이다. 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성재준 아. 선생님은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고 뭐 정치에서 워낙 박사시니까 다 알고 계실 무슨 거예요. 말씀을. 근데 네네네. 이게 대학생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네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다. 쉽지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거를 네. 알고 있어야 이게 경쟁자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꼬부인 줄 경쟁자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야심이 없나 보다 네네. 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지금 한 짓들이 있어요. 네네. 네, 사제폭탄 투하. 사제폭탄 투하. 네. 근데 이게 사제폭탄 투하를 했는데 어설프게 만들어서 터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신나를 붓고 또 네네. 불을 질렸어요. 방화. 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 자체가 네네. 또 이게 방호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둘 다 미수에 그쳤어요. 약간 폭탄 좀 미수. 우연치고는 좀 기가 막히긴 하네요. 둘 다 네, 미수인 그렇죠. 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당을 향해서. 네네. 이 사람은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폭탄도 미수, 방화도 미수. 두 개를 다 뜨거운 걸 보여줄 수가 네, 없네요. 보여줄 수가 없는 네네.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아주 큰 징역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계산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운동권에서 음. 눈에 띄기 위해서 이 정도를 했다를 음. 보여준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아. 실패를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러면은 좀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군 입대를 빼기 위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까지는 죄를 짓지 않지만 미수에 좀 그치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 징역 2년 구형을 받습니다. 이게.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군대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복 입은 육군들에게 군인들에게 저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 그 육군 장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근본이 없다 보니까 저런 근본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행동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핵심을 정말 정확히 짚어주시는데 근본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희 그 최보식 기자님이 이런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군대 안 간 정청래의 현역 장군 기합 주기 그리고 전현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전현희의 필승 경례도 나와 있는데 다음 기사도 바로 보여주시면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정청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현역 장성들에게 호통과 기합을 주는 군기반장 노릇을 하는 것도 코미디 같았다. 코미디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전현희가 도대체 필승 경례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나 한번 좀 찾아보니까 영상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 좀 클립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분,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분,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고 해병대의 자부심으로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을 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지금 저희가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좀 저런 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쇼다. 박정훈 대령은 지금 거수 경례를 받아야 될 군인이고, 네네. 네, 거기에 나온 장성들은 지금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될 군인이다라고 어. 지금 분류짓고 지금 흑백선전하고 있는 거죠. 아, 박정원 대령 같은 경우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네. 하고, 다른 이제 뭐 임성근 지금 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네. 거라는 거네요. 근데 제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요, 네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네.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청문회를 하고 육군 장성들을 욕보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최상병 특검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냐? 그러면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더 원론적으로 좀 더 과거로 좀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 아, 저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이게 계속해서 진실 공방이 오가요. 네. 대통령이 지금 강압 수사를 지시했냐 안 했냐. 네, 근데 이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네. 여기에서요 지금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은 한 명뿐이 없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은 위법행위를 한 사람. 네, 박정훈 대령 한 명뿐이 없습니다. 박정원 대령이 오히려 네. 위법 행동을 네. 했다. 왜냐면요 여기 군사법원법이요 개정이 됐어요. 이거 네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제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그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부대 내에서 있는 성희롱 사건이나 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네, 민간 법원으로 이동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으로 이동시키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지체 없이입니다. 아, 지체 네. 없이. 그리고 이게요 지금 박주민 맞나요? 박주민 그 의원이 네. 박주민 의원 맞죠?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에 간사를 할 당시에요. 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거나 성희롱 사건 발생하면 거들떠도 보지 말고 지체 없이 빠르게 넘기세요라고 했어요. 아, 바로 이첩을 네. 시켜야 된다. 네, 바로 이첩시키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박정훈 대령은 이첩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수사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수사와 조사를 한 거를 더 넘어서서 여기에 죄명까지 적시했어요. 그랬죠. 예. 자, 그럼 이거 지금 누가 정확하게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 권한 없는 자가 수사를 했고 저 죄명 적시까지 해서 넘기려고 했던 건이에요. 이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치국가예요. 이거 법을 계속 감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법을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인민재판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법리대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호통 쳤다 안 호통 쳤다 호통의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목소리 이 정도면 호통인가요? 약간 호통 같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가 호통입니까? 어. 목소리 큰 사람은 전 평상시에도 저 정도 목소리를 내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김민순 24시간 호통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관적 개입이 되는 부분, 지금 법의 개입이 전혀 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누구랑 통화를 했다. 대통령이 지금 당연히 업무를 하는데 장관급들하고 통화하는 게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네. 이상한 거죠. 안 하는 네. 게 지금 직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건 거죠. 예, 장차관들하고 당연히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죠. 그래야지 일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왜 계속 특검화를 시키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특검이요. 지금 이제 와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해요. 이것도 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라도 또 이걸 편견을 갖고 들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특검 누가 임명하냐? 제가 볼 때는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게 특검을 누굴 임명하냐? 어차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요. 이거 네.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무죄예요. 죄 없어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근데요.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가 아니라 이 특검이 들어가면 전국 자체가 특검 전국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특검에서 별 내용도 안 나는데 이것만 떠들어댈 거예요. 네, 혐의가 있다. 이때 가장 피해 보는 건 누구냐?
1번 민생 다 뒷전으로 갑니다. 네, 결국에 국민이 가장 피해를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번은요. 이렇게 해서 특검 전국을 계속해서 떠들면 이게 진짜 개벨스식 선동이 돼요. 없는 것도 진실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진짜로 윽박 지르고 개입했나 보다 수사. 네, 이게 진실 여부,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 가정 속에서 대통령은 윽박 지른 사람, 수사에 불법 개입한 사람이 돼 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거 정확하게 이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도 분명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검찰 수사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의 수사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특검하자. 특검이 뭡니까?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 특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끼리 얘기인데 사법고시는 성적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죠. 검사들이 수사 더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네. 가능성이 높죠. 그 변호사들은요, 변호가 직인 사람들이에요. 변호에 숙달된 사람들입니다. 검사들은 조사를 파들어가는 게 전문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전문가가 이 조사 수사의 전문가들이 최상병 특검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를 이미 하고 있다라니까요. 네. 근데 왜 이거 비전문가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서 지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근데 이게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네. 네. 문재인 전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고 나서요.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국정과제 1호가 뭐였는지 당연히 기억하시죠.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 네.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요. 네네. 지금 우리 우파의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연루자들을 정말로 수십 명을 검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어요. 여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수사를 마구잡이식으로 하면서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이죠. 정치 보복을 계속 하다 보니 본인들 무서운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을 때 네. 우리한테 이 칼날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역풍이 불 수 역풍이 있으니까. 불면 어떡하지? 네. 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요. 검사들을 대동 앞세워서 지금 이거 정말로 떼거지 수사를 한 겁니다. 네. 야, 이 칼날이 우리한테 날아오면 어떡하지가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칼날이 우리한테 날아올 걸 대비해서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야겠다. 네, 이때부터 지금 검수완박이나 네, 그리고 공수처 등을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었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시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양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못 되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20명의 의원이 감방 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다. 네, 이거 양양자 의원이 한 얘기예요. 민주당 네네. 소속 양양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반대하면서 탈당하기도 했었지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요. 민주당은 본인들을 언젠가 향할 수도 있는 칼날, 검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가 문재인 당시부터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 수혜자가 누가 됐냐? 원래는 문재인 휘하에 네. 이 핵심 권력들이 수혜자가 되려고 만들었던 제도들인데 네네. 뜬금없이 이재명이 수혜자가 돼요. 이재명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급부상하죠. 민주당 내에서. 네, 급부상하고 민주당에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역대 이런 정치인 없었죠. 이렇게까지 지금 정가 사범이었던 사람도 없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혐의, 무려 10가지의 혐의로 4가지의 재판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검사의 칼끝을 무디게 만들다 보니 이거에 지금 특혜를 어떻게 보면 수혜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수사들이 늦어지고 그리고 재판에 늦어지는 틈을 타서 지금 이제 완전히 검찰 무력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뛰어넘어서 사법부까지 무력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유죄 판정 날 게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그렇죠. 이재명 당사자는요. 법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법꾸라지처럼 잘 피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관련 재판들을 보니 관련 증인들을 보니 야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최소한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라도 불안감을 굉장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평화부지사 판결 나는 것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해답은 법 앞에서 자기가 무죄로 판결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이 법을 실행할 사람들 검사와 판사를 조지는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킨 수밖에 없다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에서 검찰
탄핵도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판사 탄핵도 나오는 것이고 최상병 사건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무도한 짓들을 하고 있다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 이재명까지 다 이어지는 지금 작품들이다. 네. 야,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한 편의 대서사를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엄청난 이게 제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그 풍어를 읊었습니다. 우리 성재준 선생님 앞에서. 아니 무슨 말씀? 너무 지금 네.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변인님께서 제일 처음에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이 최상병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명의 위법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월권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법을 바꿨던 거거든요. 2022년도에 자기들이 바꿔가지고 군 내부적으로 무슨 뭐 은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바로 사건 발생하면 세계 범죄에 대해서는 뭐 민간 판사로 보내고 그리고 경찰로 이첩시켜야 된다라고. 근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14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맞습니다. 14일 예. 동안 자기가 증인들 막 90명 부르고 보고서도 막 그렇습니다. 900페이지 가까이나 네. 쓰고 거기에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성근 지금 뭐 사단장 같은 경우는 어떤 죄목이 돼야 된다라고까지도 그럼요. 네. 완벽하게 월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 뭐 변협해서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애당초 특검이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계속만 마타도를 하고 그리고 선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사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을 이제 악마화시키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제가 아까 박정훈 대령을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 이거 굉장히 제가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 그러십니까? 저도 육군 장교 출신인데요. 네네. 군인이라는 조직은요, 군대라는 조직은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 기준에 모든 게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음. 그래야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항명제라는 것은요. 이건 역시도 전쟁에 대비해서 민간과는 다른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인데 여기 사장님이시고 제가 부장이에요. 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들었어요. 이렇다고 해서 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요. 제가 소대장이면 소대원들에게 진격 앞으로 하면 진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야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네. 포를 쏘라고 하면 포를 쏴야 되는 것이고요. 포를 쏘지 말라면 안 쏴야 되는 겁니다. 이 서류를 이첩하라고 하면 이첩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군대라는 특수 집단인 거예요. 이 특수 집단의 성격이 유지돼야지만은 만에 하나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감성적으로 감성팔이를 하면서 법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민주당이 단지 최상병 특검을 넘어서요.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을 흐트리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요 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